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개별원가 계산 이렇게 돼 있죠. 개별원가 계산 돼 있는데 이런 얘기부터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 회계원리 시간이나 아니면 중급회계 시간에 그 재고자산 파트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재고자산 파트. 재고자산 파트 보면 잠깐만 보세요. 자, 재고자산 T 계정을 그린다. T 계정을 그리면 자, 기초재고에 상품 매매 기업 전제합니다.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이 들어오고, 그죠? 그럼 그 중에 팔려나간 게 매출원가, 남아있는 건 기말재고. 자, 사장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매출원가, 단기에 팔려나간 물건의 원가가 알고 싶은 거예요.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의 원가, 단기에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재고의 원가, 팔려나간 매출 원가,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의 원가. 결국에 사장이 알고 싶은 건 원가라고, 원가. 원가 코스트는 프라이스 단가에다가, 그죠? 퀀터티 수량을 곱한 거라더라. 그죠? 그때 프라이스를 잠깐만 보자고요. 프라이스를 잠깐만 살펴보면 프라이스 결정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고. 이상적인 방법. 그게 개별법이다. 개별법. 이상적인 방법이니까 현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걸 안다. 이 가정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First in, first out의 선입선출법, FIFO. Last in, first out 이래가지고 후입선출법.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나갔다. Average method 그래가지고 AM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때 이 개별법은 이상적인 방법을 했죠. 이상적인 방법. 특수업종에만 쓸 수 있다고. 항공기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조선업이라든지 주문 제작하는 특수기계 이런 것들이 개별법을 사용한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 제조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주문 제작하는 특수기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 제조업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표현해요. 됐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죠? 자, 책을 조금 살펴봅니다. 자, 99페이지입니다. 개별원가 계산. 개별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 그죠? 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을 파는데 발생하는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커피를 만들고 파는데 발생하는 원가로 분리 가능한 원가를 집계를 한다더라. 다음으로 이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판매와 다른 식음료 판매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커피 판매량에 배분을 한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라더라. 그죠? 자, 개별 작업별로 직접 원가를 별도로 집계하고 간접원가는 배분을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이 각각 보조 원장에 있는 작업별, 여기서 말하는 작업별은 항공기를 만드는지 배를 만드는지 그 각 작업별로, 그죠? 제공품 계정을 사용을 해서 직접 제조 원가를 집계를 하고, 직접 제조 원가라는 얘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건 집계를 하고 추적 가능하니까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는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원가 대상에 배분을 한다, 할당을 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00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 원가 계산 준칙이라는 거 있죠. 18조에. 개별원가 계산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형태에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그죠? 특수업종들, 다른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생산 형태에 적용을 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은 원가 흐름의 가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것들 가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개별원가 계산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에 적용을 하고 각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산정한다. 제조 간접비의 제품별 배부액은 각 제조 부문별, 소공정별, 그리고 작업 단위별로 예정 배부율 또는 실제 배부율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건 실제 배부율에 따라서 배부하는 거예요. 예정 배부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는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작업 원가표로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작업별 원가를 계산을 할 때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면 편리하다더라. 작업 원가표라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를 항목별로 기입해서 집계하는 표다. 그러면 별도의 양식, 틀 이런 게 있느냐?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냥 집계하기 위해, 그죠? 편의상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면 뭐든 가능하다. 뭐든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작업별로 필요한 재료를 파악한다더라. 직접 재료 원가는 재료 수량에 재료 단위당 가격 돼 있죠. 직접 재료 단위당 이 표현을 빼면 원가는 결국 수량의 가격을 곱한 것이 된다. 그죠? 자, 밑에 표 참고 삼아 보세요. 자, 직접 재료 원가 커피 원두 42kg, 킬로그램당 단가 3만원. 그래서 원가가 126만원이 필요하다. 자, 둘째로 각 작업에 필요한 작업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 시간당 노무원가, 노무비를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주방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100만 원이고 커피 준비 시간이 총 600시간이라면 노무비는 600만 원이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 직접 노무원가는 작업 시간에 시간당 임금도 있죠. 그럼 결국에 원가는 시간에 임금을 곱한 거죠. 다시. 그럼 결국 원가는 프라이스에 단가, 퀀터티를 곱한 거라고. 프라이스, 시간당 임금, 퀀터티, 작업 시간. 그죠? 다 똑같다. 그래서 표 4.2에 보니까, 그죠? 주방 직원, 뭐 작업자가 이렇게 3명이 있네요. 그죠? 뭐 김갑의 이슬비, 박찬호 이래가지고. 어쨌든, 직접 노무비가 총 합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셋째로, 제조 간접원가를 포함해야 된다더라. 전기, 수도료, 설비, 도구의 감가상각비 이런 간접원가. 이들 간접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직접 집계가 되지 않는다. 공통으로 사용을 하니까. 직접 집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제조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면 원가 계산에 왜곡이 일어난다더라. 왜곡이. 따라서 우리는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한다. 그 얘기예요. 기준을. 전기, 수도료와 설비 수선비 등의 제조 간접원가 대부분이 작업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발생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작업 시간이라면 직접 노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겠다더라. 자,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데 6분이 걸리는데 이 6분에 대해서 얼마의 제조 간접원가를 할당해야 할까? 이는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원가, 즉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을 얼마로 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부율 계산 방법 뒤에서 설명하자 돼 있고 이 커피점 분전에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원가는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직접 노무 시간이 600시간이라고 돼 있었잖아. 600시간. 그죠? 600시간. 근데 시간당 제조 간접원가가 2,000원이라는 얘기는 즉 120만 원이라는 얘기겠지. 그죠? 120만 원. 이게 제조 간접비라고. 그러면 우리는 시간당 배부율은 2,000원 될 거라고. 시간당 배부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칠판.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원가 대상에다가 할당을 할 거라고. 할당을 할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직접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분을 바로 집계를 하면 되고 제조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라는 과정을 거친댔다. 그럼 배부를 하려면 우리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배부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이 기준이 뭐냐? 제조 간접비가 총 지금 1,120만 원이 발생했다. 근데 이 제조 간접비가 가만 보니까 직접 노동 시간과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노동 시간, 즉 600시간을 가지고 제조 간접비를 나눈 시간당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비 2,000원. 이게 바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배부율이 된다 그 얘기예요. 된다요? 그래서 10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조 간접원가는 배부 기준량의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반대로 저는 역으로 계산했죠. 그죠? 자, 이 얘기예요. 자, 배부 기준량 600시간.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 요걸 곱하면 제조 간접원가.
120만 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죠? 이걸 배분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배분율까지 계산해 놨거든. 배분율까지 계산했는데 작업표로, 작업 원가표를 보니까 지금 작업이 두 가지 작업이 있는 거야. 어떻게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뭘 만들까? 항공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항공기 한 대와 배 한 대에 우리는 이 원가를 파악하고 싶어. 항공기에 발생된 직접 재료비 있을 거고 직접 노업이 있을 거고 제조 간접비 있겠지. 배와 관련된 직접 재료비 있을 거고 직접 노업이 있을 거고 제조 간접비 있겠지. 그죠?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바로 집계를 하면 돼. 근데 이 제조 간접비가 문제다 그 얘기야. 이 제조 간접비 합계가 얼만데? 합계가 120만 원이라고. 전기세가 120만 원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전기세가. 그럼 120만 원 전기세 중에 일부는 항공기 제조원가에 포함이 될 거고 나머지는 배 제조원가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중에 얼마를 항공기, 얼마를 배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거냐? 인과관계를 따진다 그 얘기예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따지는데 이 120만 원의 전기세가 발생한 이유는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불을 켜놓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럼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했는데 소요됐는데 총 600시간이 소요됐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600시간 동안 근로를 하는 것 중에 항공기를 만드는데 소요된 근로시간은 400시간. 배를 만드는데 소요된 근로시간은 200시간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배분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배분하느냐? 배부율이 제조간접비를 인과관계가 있는 직접 노무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 배부율이 2,000원이라더라. 그러면 항공기에는 시간당 2,000원이 발생했는데 총 400 직접 노무시간이 발생을 했대. 이걸 항공기에 배분하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지. 됐죠? 그렇게 배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배에는요? 배에는 시간당 2,000원인데 200 직접 노동시간이 발생을 했대. 요게 배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됐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 한 대 만드는데 얼마가 소요됐는데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얼마가 지출 소요됐는데 그죠? 그래서 각각 개별로 품목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다. 그럼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율, 배부율, 그죠? 기준에 따른 배부율에 따라 각 제조원가에다가 할당을 해서 각 품목별로 단위당 제조원가가 얼마가 계산이 되는지 그거 뽑아내는 게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02페이지 보십시오.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원가를 배부한다면 모든 작업의 총 직접 노무시간과 총 제조 간접원가가 필요하다. 지금 총 직접 노무시간 600시간, 총 제조 간접원가 120만 원.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일반적으로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은 총 제조 간접원가를 그죠? 총 배부 기준량으로 나눈 값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다. 요걸 얘기하는 거다. 요게 배부율이 된다.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은 총 제조 간접원가를 총 배부 기준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죠? 자, 그 밑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커피 전문점의 예에서 직접 노무시간당 제조 간접원가를 계산하려면 몇 가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된다더라. 첫째, 총 제조 간접원가와 총 직접 노무시간을 계산을 할 때 실제 발생된 수치를 쓸 것이냐. 실제 발생된 수치라는 얘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발생된 수치를 쓸 거냐. 아니면 예상 수치를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더라. 둘째, 총 제조 간접원가와 총 직접 노무시간을 각각 합산하는 기간을 한 달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다른 기간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장단점이 있다더라. 장단점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저 뒤에 가야 있겠네. 저 뒤에 가야.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을 1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 1년을 제일 많이 쓰느냐? 직접 노동시간과 총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배부율을 뽑아내는데 만약에 월별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월. 근데 우리 회사는 2월부터 일이 있어. 1월에는 노동시간도 발생도 안 하고 제조 간접비 지출도 없어. 그러면 한 달 한 달 끊어서 배부율을 계산을 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죠. 3개월이면 그런 일이 그래도 발생하겠죠. 6개월도 그래도 발생하고. 그래서 1년치 총 합계를 내서 1년치를 가지고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부율을 제일 많이 뽑아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뽑아냈는데 직접 노동시간당 배부 금액을 뽑아냈지. 왜? 이 직접 노동시간이 120만 원이라고 발생된 제조간접비와 가장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이거든. 아까 120만 원이 뭐였어요? 전기세였잖아. 전기세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직원들이 불을 켜놔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몇 시간 일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조간접비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 둘이 인과관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둘을 근거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뽑아냈었다고. 그러면 제조간접비 이 배부율을 뽑아낼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뽑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 견해도 잠깐 살펴보자. 103페이지 저 밑에 배부 기준의 일반적인 선정 기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배부 기준을 뽑아낼 수도 있고,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공정성 있죠. 한번 읽어보자. 인과관계는 원가를 많이 발생시킨 사람이 더 많은 원가를 배분받는다. 주량이 크거나 식성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술과 음식을 먹었을 것이므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이지만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객관적인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전기세라는 제조간접비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된 거라고. 불을 켜놔놓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과 가장 인과관계가 높다라고. 그렇지만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100%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전기세에는 직원들이 불을 켜놔놓고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은 그 전기세도 있겠지만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발생한 전기세도 있을 거라고. 100% 인과관계라는 걸 만족시키는 그런 배부 기준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밑에 수혜 기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즉, 술과 음식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회식을 더 즐긴 사람이 더 많이 낸다. 수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수혜 기준. 뭔가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회식을 했을 때 술과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더 많은 배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술과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더 많이 즐긴 사람, 그 수혜 기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만족도, 그 수혜를 수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수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자, 그 다음 부담 능력. 원가를 부담할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한다. 즉,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좋은 친구가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게 부담 능력 기준이다. 기업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원가 배부가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원가 배부할 때 이런 걸 잘 쓰진 않는데 지금 여기서 기업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원가 배부가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금화아시아나 아름다운 사람들 금화아시아나 TV에 광고 막 하죠. 광고비가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광고비를 그룹 본사에서 모두 다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열사들끼리 광고비를 분배를 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게 좋을까? 그 광고를 해서 우리 회사, 즉 여러 개의 계열사 중에 한 개의 계열사인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 그죠? 그 인과관계 혹은 수혜 기준을 파악해가지고 광고비를 분담하는 거, 그걸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데이터를 뽑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열사들끼리 매출액, 한 해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세분화시킨다는 얘기냐? 이 광고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광고야. 그러면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혹은 해외에서만 광고가 방송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수출액 기준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각자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비용보다는 판관비를 구성하는 비용에 많이 분배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공정성. 원가 배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 존재하므로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인과관계를 배부 기준으로 사용을 해서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것을 배부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배부율을 뽑아. 그래 놓고 각 작업별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더라. 자, 104페이지. 이제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다. 실제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 그럼 실제 원가 계산 말고는 뭐가 있을까?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 원가 계산. 자, 그러면 실제 원가 계산은 뭐냐? 여러분들은 그림 제일 밑에 4.3을 보시면 돼요. 그림 4.3. 자, 그림 4.3을 제가 잠깐만 요약해서 보여주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원가 대상에다가 할당을 할 거라고. 그때 할당을 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된 금액, 실제 발생된 금액을 집계해서 원가를 뽑아내는 거. 이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다. 그럼 실제 원가 계산 말고는 뭐가 있는데?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다.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개념은 왜 생기게 된 것일까?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제조간접비가 전력비, 전기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원가 대상인 이 물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직접 재료가 얼마 발생하는지, 직접 노무비가 얼마 발생하는지 직접 추적이 가능하니까 집계할 수 있어. 그런데 제조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분을 해야지. 그때 배분을 할 때 월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반년 기준으로 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기준, 즉 1년의 총 제조 간접비 발생액을 가지고 우리가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대로 배부를 한다 그랬지. 근데 오늘은 3월 며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이 제조 간접비를 구성하는 전력비가 1년치가 집계가 되려면 아직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회사의 사장님은 이 제품의 제조원가, 단위당 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감히 12월 31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든 이 원가가 얼마인지 뽑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집계액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제조간접비를 실제치 말고 예정치, 추정치겠죠. 예정치를 배부를 해. 이게 바로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나머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집계하고, 제조간접비만 예정치를 가지고 원가를 뽑아내 보는 거. 그게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됐죠? 이건 다음 챕터에 있어요. 다음 챕터에 있고, 우리는 지금 실제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할 거다. 자, 밑에 그림 4.3을 보세요. 실제 원가 계산에서 제조원가 재고 계정간 흐름도 있죠.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 한 김에. 지금 초록색과 보라색으로 구분했으니까 초록색부터 하자. 직접 재료비, 네?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재고분계점.
자,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 금액은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발생액. 이게 실제 원가 계산. 그럼 정상 원가 계산은 뭔데?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실제 발생액. 제조 간접비만 예정치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정상 원가 계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 보세요. 나중에 알 거지만 우리는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치를 넣는다 했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러서 12월 31일이 되면 1년치 전기세가 집계가 되겠죠. 즉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집계가 될 거라고. 그러면 실제치와 예정치 간에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건 실제 집계된 금액. 요거는 배부한 금액이거든. 그 배부한 금액과 실제치와의 차이. 이걸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정치를 집어넣는 정상원가 계산 파트에서는 실제치와 예정치와의 차이인 이 배부 차이를 어떻게 나중에 소멸시키면서 정산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 조금 밀어놓고요. 자, 넘어가면 105페이지 저 밑에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배부율을 사용한다. 실제 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원가가 제품별로 집계가 되고 제조 간접원가는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배부율이 사용되어 합산된다.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발생한 총 제조 간접원가를 실제 발생한 총 배부 기준량으로 나눈 겁시다. 자, 별거 없습니다. 그죠? 별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우리 아까 제조 간접비 120만 원을 직접 노동시간 600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배부율 뽑아냈죠. 그죠?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무슨 말인데? 이 제조 간접비 120만 원 실제 발생된 금액이야. 600시간 직접 노동시간 실제 발생된 노동시간이야. 그걸 가지고 뽑아낸 배부율을 실제 배부율이라고. 별거 없죠. 실제란 말만 붙은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106페이지. 저 밑에 실제 원가 계산은 기간 말까지 기다려야 하나? 월별로 실제 배부율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 배부율을 1년 정도의 기간 단위로 계산하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인데? 월별로 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죠. 그래서 1년치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밑에 줄 중간에 그럴 때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실제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 밑에 줄 끝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총 작업 원가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그런 수익성도 계산을 못한다. 기다려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조 간접원가의 실제 배부율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1년으로 늘리면 한 달에서 1년으로 늘리면 배부율의 안정성은 높아져. 안정성은 높아진다는 얘기는 배부율을 매월 단위로 배부율을 계산을 하면 변동이 많겠지. 변동이. 회계에서 이런 변동을 리스크라고 표현해요. 위험. 리스크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매월 배부율을 뽑아내면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겠지. 대신에 1년에 한 번 배부율을 뽑아낸다면 변동 리스크가 해지되겠지.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다만 적시성은 낮아진다. 왜? 사장님은 지금 당장 이 원가 집계된 그 단위당 원가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죠?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적시성은 떨어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107페이지에 종합예제들이 있죠. 이거 한번 해볼까? 종합예제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자, 완벽건설 주식회사라고 돼 있어요. 2001년에 서울에서 한강다리 건설을 시작해서 2003년에 완료를 했다. 2003년에. 2002년에는 부산에 고층 사무실 건물 공사를 시작을 했고
2003년에는 광주에 쇼핑센터 건설을 시작했다. 다시 2001년에 한강다리 건설을 시작을 했고 2002년에는 건물 공사를 시작했고 2003년에는 쇼핑센터 건설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첫 번째 줄 끝에 한강다리 건설은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3년에 끝났어. 끝났다고 공사가. 자, 세 번째 줄 끝에 2003년 말까지 부산의 그 건물 공사 그리고 광주의 쇼핑센터 공사는 아직 미완성 상태야. 됐죠? 됐나요? 건설업이라면서 완성이 된 건 제품, 미완성이 된 건 제공품이겠지. 그죠? 자, 2003년에 서울, 부산, 광주에 건설 공사를 위해 발생한 원가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다 같다. 지금 2003년만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라는 얘기는 2002년까지 발생된 그 제품 원가겠죠. 제공품 원가. 2003년 초에 제공품 원가는 2001년과 2002년에 발행한 서울과 부산의 공사 원가이다. 당연하지. 그죠? 광주는 2003년에 시작했으니까 제공품이라는 게 없겠지. 기초 제공품이. 자, 표 4.4에 2003년에 서울의 공사 완성이라고 돼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관접비 총. 그죠? 그죠? 아니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그래서 직접 제조 원가만 110원. 그죠? 부산의 공사는 62원, 광주의 공사는 78원. 그래서 총 직접 제조 원가는 25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세 군데 공사를 합계해가지고 100원이 발생했다고. 100원이. 밑에 기초 제공품 재고는 뭐 200원, 50원, 250원, 뭐 6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기업은 제조 간접원가를 직접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사에 배부한다라고 돼 있죠. 건설공사별 원가는 실제 제조 간접원가를 사용하거나 예정 제조 간접원가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죠? 점화해 볼게요. 서울, 부산, 광주. 서울 완성, 부산 미완성, 그죠? 광주 미완성, 그죠? 자,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직접 노후비는 직접 재료비 90원, 20원, 그리고 50원, 12원, 그리고 60원, 18원. 그래서 합계를 냈더니 110원, 62원, 그리고 78원. 자, 이 셋을 합계를 내면 250이야. 자, 제조간접비가 발생을 했어.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발생했는데 총 100원이 발생했고, 이 제조간접비 100원은 세 개의 공사 때문에 세 개의 공사에 공통적으로 걸쳐져 가지고 발생이 된 제조간접비라고.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도 제조원가를 구성하니까 각 공사에다가 원가를 배분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 100원이라는 제조간접비를 각 공사별로 어떻게 배부해 줄 거냐? 기준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기준이. 그죠?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준을 뭘로 정했느냐? 직접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게 됐대. 직접 제조원가는 지금 얼마인데? 총 250이라고. 그 중에 110, 그 중에 62, 그 중에 78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배부 기준율, 배부율은 어떻게 뽑아내는데? 총 제조간접비 발생해. 나누기, 배부 기준, 250. 이게 배부율이 되지. 그럼 율로 따지면 이게 0.4가 배부율이 되겠네. 됐나요? 됐죠? 그럼 배부를 해볼게요. 자, 서울은 110, 부산은 62, 자, 광주는 78. 여기에 배부율 0.4. 그 책에 있는 걸 보고 할게요. 소수점이 좀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44. 여기는 24.8. 자, 여기는 31.2.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총 제조원가 합계를 한번 내보자.
합계를 내보면 이렇게 된다. 합계를 내보면 154원 그리고 86.8원 그리고 109.2원 됐나요? 자 108페이지 다 있는 겁니다. 표에. 자, 그 밑에 기초 제공품 재고를 더한다고 돼 있죠. 기초 제공품 재고를 더하는 이유는 뭐냐? 광주의 공사만 2003년에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인데 지금 여기 표에 작업별로 집계해 놓은 이 원가 자료는 2003년 자료라고 해.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 서울 공사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싶다고. 부산 공사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는지, 광주 공사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 광주는 2003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작년까지 발생된 제조 원가 비용은 없겠죠. 근데 서울과 부산은 이미 재작년부터 공사를 해왔으니까 그 공사 원가 지출된 금액이 제공품 계정에 남아있겠죠. 그게 기초 제공품의 원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200원, 50원. 된다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합계를 내볼게요. 옆에 페이지다가 할게요. 합계. 서울, 부산, 광주. 자, 총 합계. 합계를 내니까 354원, 136.8원, 그리고 109.2원. 됐나요? 자, 마무리할게요. 뭘 마무리할 건데, 개별원가 계산 파트에서는 배부율을 뽑아내가지고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 배부하고 나면 우리는 계정 과목까지 구분해줘야 돼. 계정 과목까지. 그게 무슨 말인데. 자, 그래서 배부를 다 했어. 배부를 다 했더니 서울공사에 든 비용, 부산공사에 든 비용, 광주공사에 든 비용이 나왔다고. 됐죠? 그때 서울공사에 든 비용 354원은 서울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죠. 얘는 제품을 구성하게 될 거라고.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부산과 광주 공사에 발생된 이 비용은 아직 미완성 상태니까 제공품 계정에 있겠지. 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토론일 돼 있죠. 토론 돼 있고, 그 다음 보면 또 요약 정리 돼 있죠. 요약 정리. 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죠. 그죠?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 유의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걸로 하죠. 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